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10번째 왔네요. 벌써 10번째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실력이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늘어나는데 실제로 실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시험지만 늘어났을 거예요. 시험지만 이렇게 막 쌓이고 있으면 복습을 안 하면 그만큼 진도가 밀린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번 주는 어딘가 좀 봐보세요. 과세표,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납세 절차, 비과세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 시신 문제니까 세율 암기 잘 되신 분은 문제 바로 풀 수 있고 세율 암기 안 되신 분들은 문제 풀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 푸실 때 먼저 이 문제를 다 풀어놓고 공부하셔도 되지만 공부하기 전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미리서 내용을 한번 쭉 보고 점검을 좀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한번 가봅시다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럼 건설 자금 이자 이죠.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연습하세요. 개인, 법인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메모해 놓고 문제에서 여기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한번 쭉 봐봐요.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아무 말도 없네요. 사실상 취득 가격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없는 거.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는 둘 다 포함이 되니까 개인 법인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안 써졌네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이번에 신설된 지문이에요. 신설. 그래서 붙박이 가구 같은 경우 있으면 그 앞에 딱 보면 붙박이 이것도 값어치 올리니까 누구든지 포함하겠다. 그다음 이제 공인 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앞에 개인 났네요. 개인들이 부담한 중개보수는 제외. 법인이 부담하는 건 포함.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도 답을 해야지? 법인 입장에서 답을 할 건지 개인 입장에 답을 할 건지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정원. 이것도 올해 신설된 지문이네요. 정원이나 부속 설비에 조성 설치하는 거 이것도 누구든지 포함. 그다음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 나오면 얼른 찾아서 금융기관 있는가 찾아봐야죠. 나왔네.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은 개인법인 모두 포함.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눈치껏 때려잡으니까 여기를 답으로 하라겠겠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한 것은 제외됐으니까 이제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그런데 이 문제는 앞에 가요. 아무 말 없이 개인이란 말이 없이 그냥 나왔으면 이거 문제 소지가 있어요. 오답의 소지가 있는데 개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찾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가번 항목은 어떤 내용이냐면 좀 뭔가를 모르겠는데 취득 가격에서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랬네요.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될 비용이 있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이든 간접 들어간 비용이든 모두 합한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요거 나오면 그냥 풀 때 쉽게 풀면 돼요. 여기만 얼른 생각하면 돼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요 두 개는 지금 올바른 지문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이나 주문을 받아 건조한 선박은 원시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틀렸네요.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만 과세하니까 이건 탈락.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제 여기를 요 거래 신고를 요걸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데 이제 날짜 계산하는 거하고 취득 시기하고 취득 시기 개념하고 과세 표준하고 요 두 개를 비교를 해 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여기다 신고 위에다가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실거래 가격 신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격을 신고했기 때문에 가격은 사실로 가는데 계약서는 사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날짜니까 여기는 사실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는 사실로 안 돼요. 그럼 사실 안 되니까 이건 계약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니까 여기는 맞는 거예요. 이제 날짜를 따질 때는 사실이 절대 안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날짜는 사실이 안 되고 여기는 과세 표준만 사실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 보니까 다 들어간 거 이거 탈락. 다 들어간 거 탈락이 됐네요.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혼동하시는 게 여기 네 번째 혼동하니까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문제 3번은 틀린 걸 또 찾아봐라 그랬네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 가격으로 가고 그다음에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중간에요. 사실상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 버리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부동산 공시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된 가액을 시가 표준해야 한다. 요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 토지는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개별 공시 지가로 가고 주택인 경우는 단독 일대하고 공동 일대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단독, 공동 나눠가지고 단독이면 개별 주택 가액으로 가고 개별 주택 가격으로 가고 네, 공동 주택이었을 때는 공동 주택 가격을 요거를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공시된 가격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찾을 때 위에서요 시가 표준액을 찾을 때는 땅에 대한 시가 표준액과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정부에서 고시된 거 그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는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찾을 게 뭘 찾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요 지문은 정확하게 보면 요 지문을 뒤에가 뭔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뭔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요 4번 지문은 찾기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요 부분은요. 그래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었으면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답이 4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문은 요거는 이제 물음표로 해놓고 밑을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 했으니까 거래 가격을 신고해서 검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실상의 취득 가액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인정이 됐고. 근데 문제에서 틀린 걸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이제 4번을 답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는 이런 문구가 나와야 돼요. 증명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사실 가격을 인정을 못 해주는데 증명이 돼 있으면 낮아도 사실 가격으로 가고 증명이 안 돼 있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요. 그래서 요 문제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장부상에 증명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하고 이걸 따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 장부나 판결문이 나오면 뒤에서 그걸로 증명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 찾아내시고 만약에 증명이 됐다 그러면은 그 금액은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인정하는데 여기서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그랬으니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을 4번을 이 중에서도 틀린 건 4번을 찾으셔야 돼요. 요 중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게 의문 50%는 맞고 이게 50%는 틀리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은 4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4번 가봅시다. 4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1번 문제 풀 때는 국가가 나왔으니까 국가 유상이면 사실 이 정도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앞에가 유상이라는 질문이 있으면 사실로 가세요. 그다음 또 하나 법인이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라 이자 상당액이나 연체료는 법인이기 때문에 포함. 만약에 앞에가 여기가 개인이라면 요거는 제외. 이제 세 번째로 법인 장부상에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이 됐네요. 입증이 됐으면 입증된 가액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토지의 지목 변경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변경 후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의 가액을 뺀 걸로 간다. 이 경우는 개인이었을 때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가는데 개인이면 가는데 법인이었을 때는 장부상에서 입증이 됐으니까 입증된 그 비용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 요 두 개를 찾아주셔야 돼요. 건축이나 대수선 해가지고 취득 가액 중에 100분의 90이 넘는 걸 장부상에서 입증이 되면 그 입증된 금액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제 입증되지 않는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 계산서나 또는 계산서 등으로 입증한 게 있으면 그걸 인정을 받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개인이란 말이 나왔네요.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개인인 경우는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그래도 시가 표준액이 우선이 된다는 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 5번. 이제 5번부터는 여기는 이제 세율 문제네요. 세율은 이제 농지 상소 그러면 2.3. 동일한 물건 2개 이상이면 그 중에 높은 거. 네, 개인이 증여를 받으면 3.5. 총유, 합유, 공유물의 분할은 2.3. 네, 농지를 상호 교환, 유상이네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으면 3%. 이게 지문을 이 세율을 암기할 때는 그냥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이렇게 딱 잡아내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잡아주시고. 그다음 이제 문제 6번. 그럼 문제 5번은 정답 4번이라는 거 알겠죠? 문제 6번에서는 옳은 걸 찾아라. 그럼 농지 상속이면 농지를 상속하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네, 6억짜리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1%. 9억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3%. 공유물의 분할은 2.3%. 원시 취득은 2.8%. 그다음에 건축물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아니라 그냥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문제 7번이네요.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농지 상속 농지 2.3. 합유 공유 총유 2.3. 이거 틀렸네. 2.3. 네, 원시 취득 2.8. 네,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이외면 증여. 그럼 상속 이외 증여니까 증여는 3.5가 아니라 2.8. 그래서 옳은 것 그랬으니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두 가지네요.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 근데 그러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이외 그랬네요. 그러면 보니까 기억, 디귿 7번은 기억, 디귿에서 3번 이게 답이 돼요. 기억, 디귿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틀려 있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 두 개만이니까 3번이 답이 돼요. 문제 8번.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다. 그럼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는 이야기는 2%를 뺀다. 2%를 빼라는 이야기는 등기만 하는 걸 골라라 그 말이에요. 등기만 하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등기라는 게 이렇게 메모해 놓고 상소 등기한다. 공유물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민법 재산 분할 등기한다. 개수 등기 안 한다.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특례 세율이 나왔을 때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9번도 중과 기준 뺀 세율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다 등기라는 걸 여기다 또 넣고 또 크는 거 상속 등기한다. 공유물 분할 등기한다. 과점 주주 등기할 필요 없다. 그다음 이전 등기한다. 재산 분할 등기한다.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임시 사용 건축물은 임시로 쓰는 물건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임시 사용 물건은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등기 안 한다. 그럼 중과 기준세율.
재산 분할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도 등기하니까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상속도 등기하니까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근데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등기하고 상관없이 취득세에서는 등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중과기준세율.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제 11번으로 이제 가봐요. 여기서는 중과기준 뺀 세율 똑같이 또 연습하면 돼요. 언제나 특례세율 나오면 등기만 생각하세요. 상속 등기한다. 공유물 분할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환매 등기한다. 임시 등기 안 한다.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12번은 중과세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중과세, 평실 중과세 할 필요 없죠. 과밀 중과세 하겠죠. 벌장 중과세 하네요. 과밀 중과세 하네요. 영어 백화점 중과세 안 하네요. 그럼 중과세 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은 12번은 3번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13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네, 과밀 나오면 취득세에서는 취득세에서 과밀이 나왔을 때는 2배. 그럼 13번은 2번이 답이 되네요. 네, 고급 오락장이 됐을 때는 전체 사치성의 재산, 고급 주택이 된 경우 그래. 일반 건축물을 증축해서 고급 주택 사치. 그러면 사치이니까 4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10% 가산세를 물으셔야 되고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4번이네요. 여기는 4배니까 적용되는 취득 옳지 않는 거. 그럼 요거는 사치성 재산을 찾아라 이 말이네요. 근데 별장은 뭐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별장이 될 수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상시 업무용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일하기나 휴양의 목적으로 잠깐 사용하는 것은 별장이니까 중과세 대상. 근데 별장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10배.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하는 별장으로 사용하면 중과세 한다. 이 경우는 임대인에게 중과세 합니다. 집주인에게 중과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3번이 답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시차를 두고 취득하더라도 이것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15번 옳지 않는 거. 대도시 내에서 공장의 유치나 공업지역 안에서는 신설 증설을 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않는 거고 또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2번이 답이네요.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는 요거는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4번은 과밀 나왔네요. 과밀 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에서는 3배로 중과세. 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이것도 취득세에서는 3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6번으로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유상 승계 취득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무상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원시는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60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을 했네요. 먼저 돈을 완납했을 때는 허가일로부터 60일. 네, 법정 신고 기한 이내라도 취득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고 싶으면은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접수하는 날까지. 오늘 등기소에 내가 서류를 접수하는 그날까지만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됐어요. 17번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앞에서 한번 했죠.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을 때는 여기서 50%가 아니라 90%가 법인 장부상에서 입증이 되셔야 돼요. 네, 건물을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될 때 증가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증가분에 대해서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 이제 3번은
건물을 취득해서 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80%. 3번 맞았네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80% 물리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이 되는 경우, 입증이 됐으니까 장부상에서 입증이 됐으니까 이 경우는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입증된 가액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하면 돼요. 네,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 사용 건축물은 비과세된다 아니죠.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의 재산이니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하고 상관없이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제 18번으로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2020년 6월 15일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니까 이제 60일 찾을 때 이제 두 달 뒤로 가봐요. 6월이니까 7월, 8월, 15일인데 이제 7월 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 1을 빼요. 그러면 8월 14일까지. 8월 14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5월 10일 날 상속을 받았네요. 5월 10일 상속을 받았어 6개월. 6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그러면 그달 말일부터 그러니까 11월 10일까지 틀렸네.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네, 6월 10일 날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유상으로 취득하여 6월 25일에 등기를 이행하고자 하면 이 경우는 등기를 접수하는 날, 그 등기 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돼요. 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80% 가산세를 물려버리는 거예요. 중과산세 80% 물리시면 돼요. 19번 가보죠. 옳지 않는 것으로 모두 묶인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 가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틀렸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자, 두 번째요. 사실상 잔금 기준일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만약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네요. 그럼 이거 틀렸네요. 네. 이제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틀렸네요.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하겠습니다. 취득세에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네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다 틀렸네. 가나다라.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제 20번 문제네요. 틀린 거 비과세 내용으로 틀린 것으로 묶인 거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렇게 넘기는 것은 잠깐 맡기는 거죠. 보관하는 것이니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기부 체납하는데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으니까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바꿔줬으니까 부과한다. 그다음에 조합원 간, 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이건 부과한다. 이거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폐차돼가지고 더 이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건 맞았네요. 그럼 문제에서 틀린 것이 몇 개냐 물어봤어요. 틀린 거.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죠. 이제 어디가 있는가 봐요. 틀린 거. 그러면 전체 하는 4개 중에서 2개는 맞고 2개는 틀렸네요. 그러면 2개. 2개가 틀렸네요. 2개라 해서 뭐 1번에다 체크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3번이 2개가 들어 있으니까 3번이 답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문제를 다 풀어 보셨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멘트를 제가 여기 택했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념 한 가지는 어떤 일에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문제 풀고
막 문제가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그래도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는 이야기.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그냥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해서 내가 한 반절 정도 맞으면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요런 지문은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한 지문 한 지문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늘으면 실력이 늘은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유튜브 나오면 매주 유튜브 올리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그다음에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올라오면 그냥 이게 알람 뜨면 그냥 가서 동영상 강의 한번 들어보고 어떤 문제 틀렸는가 내가 풀어 놓은 게 왜 틀렸지? 여기 내 생각하고 왜가 어디가 다르지? 이런 것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좀 틀렸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요거 왜 이렇게 틀렸구나 이렇게 익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는 등록 면허세일 거예요. 아마 등록 면허세 쪽에 나가는데 등록 면허세 전체 20문제만 풀어버리면은요. 그러면 문제 풀 게 없어요.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문제만 풀면 나머지 문제는 싹 풀 수 있어요.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도 많이 해도 한 20문제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많은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등록 면허세는 가볍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내용이 똑같은 지문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냥 문제 풀기는 아주 쉬울 거예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